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하늘의 맹세컨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국회의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사실을 박지원 현 국정원장도 인정을 하면서 지금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다는 거는 이건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국회의원 전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에 의한 거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이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또 하나 이유는요. 당시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박형준 후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타이밍이 수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양측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8대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죠. 이석현 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예, 사실 이 사찰 보도가 나온 거는 최근인데 이 전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수상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다. 그러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그때 우선 사찰받을 만한 상황이었던 게요. 네. 2011년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나를 2번이나 중앙지검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MB정부 비판을 많이 했더니. 그 눈에 보이는 고소까지 할 정도면 눈에 안 보이는 사찰을 안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제 2009년에 그 MB 청와대 지휘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를 2차례 사찰한 게 밝혀졌어요. 네. 민간 사찰 재수할 때 검찰에 의해서 밝혀져가지고 예. 그때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었죠. 그래서 그런데 국정원이 정작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가 않고. 그 두 가지는 그런 의심이고 좀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 네. 핸드폰에 가끔 그 감도가 뚝 떨어지고 18대 국회 때 그리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수상쩍어서 공중전화를 사용했었어요. 예. 핸드폰이나 국회 전화를 안 쓰고 그래서 사찰을 제가 받았을 거라고 의심이 많이 됐죠. 그 도청이나 미행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청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도청, 예. 미행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미행을 느꼈던 적도 있으십니까? 그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도청은 제가 공중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의심을 했고 그때 제가 눈에 가시가 돼 있었거든요. MB 정권한테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민간 사찰팀한테 만들어준 대포폰 그걸 폭로한 사람이 저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4대강 사업 때 정부 묵인하에 입찰 담합한 거 그걸 제가 공개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보니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떡볶이집 가지 말라. 서민 쇼할 게 아니라 서민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비판도 했었고. 제가 의원총회 때 그렇게 손님 떨어진다 가지 말라고 했더니 제가 한 일주일 비판받고 그때 MB가 발끈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 이런 반론이 나와요. 국정원은 그 당시 법적으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었고 거기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리 정보 등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민간인 정보 수집은 불법이지만 국회의원은 민간인이 아니다. 문제는 이제 미행이나 도청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쓰였느냐 이건데 그런 거는 한 적이 없다. 그런 증거는 없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법 3조에 직무가 나오거든요. 직무에 방첩활동 또 보안법 위반 그런 사항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냥 일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매사를 다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국정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현 국정원이 확인을 해줬는데 지금 그 내용은 일절 비공개예요. 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 건데 어떤 것까지 그 당시 그러면은 수집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저 경우에는 그때 드러난 것도 있어요. 그 외에 도청했다는 게 뭐가 드러났냐면은
제가 바로 그 피해자인데 그 MB 비판했다 해가지고 원세훈 특명팀이 네. 제 사무실을 실시간으로 도청해가지고 심지어 그 노건호 씨라는 동명이인이 예. 내 보좌관한테 보내온 그 이메일까지 해킹을 했어요. 이메일. 그것이 그 일반인의 얘기가 아니고 2018년에 그 원세훈 재판받을 때 원세훈 네. 국정원장 재판받을 때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 다른 걸로 재판받는 와중에 이것도 드러났단 말씀이시고 이메일 해킹이 있었고. 아니 바로 원세훈이 예, 사찰했던 사항을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내 사무실 도청했던 것까지 나와서 거기 검찰 공소장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도청 받았던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럼 뭐 이런 것 안에는 이메일 해킹, 전화 도청, 금융 계좌, 이메일 뭐 해킹, 이 사람이 어디 계좌 드나들었나 열람, 뭐 이런 거 다 있었다고 보세요. 도청, 계좌 열람, 카드 사용, 내역 조사, 첩보 수집 전부 다 종합적으로 했던 거죠. 누구 만나서 뭐 어디를 가서 밥 먹고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고 보세요. 당연합니다. 그건 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헌데에도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 이석현 의원의 일거일동을 조사해서 측근까지 다 조사해서 무엇인가 추궁할 수 있는 뚜렷한 걸 파악해내라. 이게 과장지시사항에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지시사항에 네.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석현 전 의원만 그 당시에 느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찰을 제가 유난히 많이 받은 거죠. 남들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도 해주셨어요. 전화 감이 떨어진다 뭐라든지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때? 네. 그때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MB 정부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저 말고도 그렇게 사찰 받았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느낌이고 짐작인데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18대 국회 때 국정원이 수집한 내 정보를 공개해달라. 개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다고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이건 뭐 100번 문제지만 이게 불거진 타이밍이 묘하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12년 전 일인데 이게 왜 지금 터졌는가? 혹시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공격하기 위한 선거용 이른바 국정원풍, 국풍 아니냐? 이런 의심 어떻게 보세요?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에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예. 사찰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팩트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정무수석이면은 사찰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지위였기 때문에 성의 있는 해명이 필요한 거죠. 한 예로 저희 그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당시에 2010년 7월 7일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때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찰 보고를 직접 받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니까 박형준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박 수석 얘기가 네. 대통령은 불법 사찰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찾아갔을 때 박 정무수석께서 예.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MB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몰랐다면은 납득이 되게 해명할 의무가 있죠. 그때 그 대답을 한 걸로 봐서는 보고 라인 어느 중간쯤에 있을 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받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본인은 알고 있었나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왜 지금 흘러나왔냐?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이 정치 공작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왜 이 사건이 경기도 서울 교육감하고 왜 곽상원 씨 있죠? 노무현 대통령 사위 등 이분들 10여 명이 옛날에 청구를 해서 법원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옛날에. 판결 받아서 그 판결에 따라서 국정원에 요청했더니 곽상원 씨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 일부 사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화돼서 보도가 된 것이지 지금 이 사건보다 알겠습니다. 이 보궐선거보다 훨씬 이전에부터 이게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개별 정보를 받았는데 거기 이런 게 써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 그렇죠. 예. 이게 MB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시기에도 있었다. 그 문건까지 다 공개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은 그때 걸 공개하자면은 대북 정보를 공개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조직적인 사찰이 없었어요. 그런데 MB 때는 어땠냐면은 A 보고라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에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단독 대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찰 보고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찰 보고를 받으니까 그 정보기관이 더욱 열심히 조직적인 사찰을 했던 거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사찰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조직적 보고는 없어요. 밑에서 누가 했을지는 몰라도. 예, 지금 제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먼저 만났고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